은퇴 후에도 매달 300만 원,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은퇴하면 매달 얼마가 필요할까?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고민일 겁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큰 걱정을 안 하지만 막상 은퇴 후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더 이상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데 생활비는 꼬박꼬박 나가야 하니까요. 특히 요즘은 60세 전후로 은퇴해도 80세, 90세까지 사는 게 흔한 세상입니다. 은퇴 후에만 2030년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흔히 말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라는 게 괜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정 생활비,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많은 금융기관 조사나 설문조사를 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는 월 250만 300만 원 정도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먹고 사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은 180만 200만 원 수준이지만 여기에 여가의료여행 같은 삶의 질을 고려하면 300만 원은 있어야 여유롭다는 거죠. 문제는 이 금액을 꾸준히, 그것도 2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월 300만 원씩 20년이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실제론 훨씬 더 필요하죠. 이쯤 되면 누구나 한숨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걱정 대신 지금부터라도 준비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노후가 든든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불안에 휩싸이거든요. 사례 1. 집 한 채에 올인한 60대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교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약 18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 부부가 기본적으로 쓰는 비용만 해도 220만 원은 나옵니다. 그러니 늘 4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김 선생님 댁은 자녀 교육 때문에 지방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무리해서 집을 산 게 화근이었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정작 생활비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없는 거예요. 결국 퇴직 후엔 반지하 세입자 받는 걸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노후에 집 한 채만 믿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산은 자산대로인데 현금 흐름이 안 되면 생활 자체가 빠듯해지는 거죠. 사례 2. 50대부터 현금 흐름을 준비한 박 부부. 반대로 박 씨 부부는 조금 다릅니다. 두 사람 모두 맞벌이였고 50대 초반부터 은퇴를 생각하며 준비했어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꾸준히 개인연금과 펀드에 넣었고 무엇보다 주택은 무리하지 않고 중형 아파트로 생활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규모 임대 수익까지 합쳐 한 달에 약 32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생활비는 280만 원 정도로 맞춰 쓰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줄 여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현금 흐름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집이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있으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사례 3. 은퇴 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이 할머니. 마지막으로 70대 이 할머니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는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늙는다며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 6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고 국민연금과 합쳐 약 24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라기보단 일이 있다는 것이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바꾸더랍니다. 몸은 바쁘지만 사회적 관계도 유지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덜하니까요. 이 사례는 꼭 돈만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을 꾸준히 쓰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기본뼈대. 국민연금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오래 많이 납입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해요. 은퇴 후 가장 안정적이고 평생 나오는 현금 흐름이거든요.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보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 개인연금이나 IRP 퇴직연금을 활용해 보완해야 합니다. 매달 몇십만 원씩이라도 2020년 꾸준히 넣으면 큰 힘이 됩니다. 주택과 자산 활용 전략. 집은 거주용 한 채로 충분합니다.
남는 부동산이 있으면 임대 수익이나 매각 자금으로 생활비를 보강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집에만 자산이 묶여 있다면 다운사이징 작은 집으로 이사이나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찾기. 꼭 돈 때문이 아니라도 일을 하면 생활 리듬이 생기고 사회적 관계가 이어집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벌면 생활비 부족분을 메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지출 관리 습관.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지출이 크면 소용이 없죠. 은퇴 전부터 소비 습관을 조절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소비 패턴을 은퇴 후 버전에 맞춰 미리 훈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에도 매달 300만 원. 어쩌면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노후에 얼마나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기준일 겁니다. 누구에게나 300만 원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내 삶이 내 살답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들처럼 노후의 삶은 준비 방식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집 한 채에 올인하면 불안하고 현금 흐름을 준비하면 든든하며 일거리를 유지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결국 답은 지금부터 얼마나 현명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는 언젠가 오는 미래가 아니라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재의 연장선이죠.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작은 준비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